한국인의 식습관 문화 중에서 약간 건강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식사가 있어요.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식사입니다. 가공식품, 또 고기나 쌀밥을 너무 많이 드신다. 3대에 가서 불임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동시에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은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젊었을 때와 또 어르신분들의 이제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효소의 보유량의 차이입니다. 뛰노는 애기들 보면 막 침이 줄줄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 또 병이 깊은 분들은 입에서 침도 안 나온다, 침이 마른다. 이런 큰 차이가 바로 효소의 차이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계속 성장에 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있고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그 성장 호르몬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변화, 또 효소의 보유량의 변화로 인해서 이 나이가 들수록 소화에 아주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식습관 문화 중에서 약간 건강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식사가 있어요. 바로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식사입니다. 우리가 쌀밥은 탄수화물이죠. 이 탄수화물이 소화되기 위해서는 이 침에 있는 소화효소 아밀라제에서 일단 1단계 소화를 거의 하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아밀라제는 위로 넘어가도 췌장에서 또 만들어서 분비하기도 해요. 그런데 췌장이라는 장기는 아밀라제만 분비하는 게 아니고요. 단백질 소화효소 프로테아제, 지방의 소화효소 리파제, 거기다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아주 일을 많이 하는 장기입니다. 근데 몇 번 씹지 않고 넘기면 췌장에서 늘 아밀라제를 많이 분비해야 되고, 또 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찌개, 국에 희석이 되면 소화효소가 또 희석이 되겠죠.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이 소화효소와 접하는 면적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 소화가 굉장히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 따로 밥 따로 식사법, 첫 번째 이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효소의 보유량을 늘리는 식사입니다. 인체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잠재효소, 이렇게 세 가지 소화효소가 있는데 우리가 소화효소는 익숙하죠. 왜냐면 뭐 아밀라제, 뭐 프로테아제, 리파제 이런 거 들어봤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소화효소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눈을 뜨고 있고 깜빡이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이런 모든 대사를 담당하는 것도 인체에 아주 많은 이 효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이 대사효소만 또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체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잠재효소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같은 것이 우리가 갑자기 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항체를 잘 만들어서 대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항체를 잘 만들지 못해서 이 대비를 잘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봤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어떤 바이러스, 갑작스러운 환경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생명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잠재효소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소화효소, 대사효소, 잠재효소의 양이 어떨까요?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고요. 병이 많을수록 또 이제 노화가 될수록 효소의 양은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이 효소 양은 마치 우리 통장의 잔고처럼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한 이 효소의 양에서 소화하는데 너무 많이 써버리면 대사효소와 잠재효소 양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소화효소를 많이 쓰는 식습관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공식품, 또 고기나 쌀밥을 너무 많이 드신다. 그러면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효소도 많이 사용합니다. 동물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양이에게 다 익힌 고기, 그리고 사료를 줬을 때와 생고기와 날생선 위주로 줬을 때 이 고양이가 질병 상태도 다르고 계속 익힌 고기와 사료만 먹었을 경우에는 3대에 가서 불임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수록 소화효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날것을 일단은 많이 먹을수록 시니어 분들에게는 아주 건강에 이롭습니다. 한국인들의 경우 좀 빠른 노화, 또 빠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좀 한 가지 음식을 꼽으라면 저는 지나친 당분 섭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시아 문화권 쌀을 주식으로 삼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쌀밥을 먹어야만 식사를 한 것 같다, 이런 이제 느낌들이 있는데, 삼시세끼 쌀밥을 한 공기 이상씩 넉넉하게 먹다 보면 사실 당분이 초과되기가 쉽습니다. 한국 영양학회에서 하루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의 양을 130g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밥 한 공기 안에 때로는 100g에서 130g? 많게는 150g도 먹기가 쉽거든요. 삼시세끼를 먹을 때는 굉장히 초과하게 되죠. 거기에 우리 또 많은 또 한국인들은 떡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면 종류 음식을 또 먹게 되죠. 그럴수록 당분은 굉장히 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분이 지나치게 초과하게 되면 인체에 또 남아도는 단백질과 지방과 결합해서 당독소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당독소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당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쁘게 바꿔버려요. 인체는 빠른 노화가 되는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또 당화와 산화입니다. 산화, 녹슨다는 거죠. 당화, 몸이 마치 설탕에 절인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바뀌는 거예요. 고혈당, 당뇨 전 단계,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병, 이게 다 연결된 고리인데요. 그 시작점은 지나친 당분 섭취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하루에 한 끼만 쌀밥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식하고 복합적으로 너무나 많이 동시에 많이 먹는 식사, 예를 들면 뷔페 식사가 있죠. 뷔페 가면 우리 막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디저트까지 너무나 많이 드시잖아요. 이랬을 때 힘이 나고 활력이 솟고 이러기보다는 소화가 안 돼서 많이 어려워하시죠. 복합적으로 동시에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은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좀 시니어분들은 뷔페식보다는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식사, 효소가 많은 식사, 당분을 좀 줄이는 방향,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채소 과일식을 더 먹어야 될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진대사가 활발하기보다는 서서히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몸의 모든 대사 기능, 세포 기능도 줄어들고 또 효소의 양도 줄어드는 상태에 있는 거죠. 자, 그럴수록 우리 인체는 너무나 많은 효소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에 있는 효소를 더 섭취해야 합니다. 식품의 효소를 섭취할수록 체내에서 효소 소모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밥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은 날 소화하느라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과나 바나나 하나로 식사를 한번 해보신다면 소화가 굉장히 편해 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바로 이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과일과 채소인 거죠. 인체는 이 효소의 만큼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효소의 양이 적을수록 질병에 대처하는 힘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효소는 효소의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에드워드 하일 박사가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세포 대사나 신진대사의 기능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우리 몸에 없을 경우에는 그냥 생명 반응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눈을 깜빡이고 혈액순환하고 또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동맥벽 안에도 무려 98가지 정도의 효소가 작용해야만 혈액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는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 몸의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들어있는 식품 효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무병장수, 그리고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류, 그리고 견과류, 열매까지 채소 중심의 식사가 시니어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식사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니어분들께서도 치매를 좀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인 상태로 진단이 많이 되죠. 또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왜 쌓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또 굉장히 크게 두고 있습니다. 제3형 당뇨병이라고도 해서 당뇨와 치매가 굉장히 닮은 꼴이 많다는 거예요. 지나친 당분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기능이 문제가 돼서 이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형태로 갔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지 않는 식사,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쌀밥을 줄이시는 것을 반드시 추천을 드립니다. 쌀이 주식이라서 쌀이 꼭 영양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주식으로 오랜 식문화가 만들어진 거고, 오늘날은 옛날처럼 쌀만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당분을 또 낮추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베리류 과일이나 토마토 이런 과일도 많고요. 또 견과류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당분은 적고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루에 20g에서 30g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버섯에 있는 단백질은 우유보다도 2배 더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쌀밥 대신에 볶은 곡식이나 이 누룽지를 끓여가지고 수분은 좀 적게 해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볶은 곡식이나 누룽지에는요, 곡식이 좀 타면서 발생한 탄소 성분들이 몸에 있는 또 독소를 흡착시킵니다. 양파 같은 것도 케르세틴이라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파 볶음도 버섯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아마씨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 안전하니까요, 이것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